안녕하세요. 10년 이상 다이어트와 대사질환을 진료해온 한의사가 그 경험을 솔직하게 풀어드립니다. AI에도 푹 빠져 있어서 영상과 자료도 직접 AI로 만들고 있습니다. 몸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다가 화끈거려서 깨신 적 있으세요? 땀에 젖어서 깨고 다시 잠들려고 누웠는데 눈이 말똥말똥하고 그렇게 한두 시간 지나다 보면 어느새 새벽 4시, 다음날 아침은 무겁고 뭔가 자꾸 당기고 의지가 없어지고 이게 반복됩니다. 잠을 못 잔 날 유독 다이어트가 무너지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게 느낌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갱년기 리셋 다이어트 6번째 시간입니다. 2023년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평소 충분히 자던 여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평소처럼 잘 자게 하고 다른 그룹은 매일 90분씩 수면을 줄였습니다. 체중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수면 부족 그룹의 인슐린 민감도가 분명하게 떨어졌습니다. 살이 안 빠진 채로 인슐린 저항성만 올라간 겁니다. 사편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면 살이 잘 찐다고 말씀드렸죠. 잠을 못 자면 식단도 운동도 똑같이 해도 살이 더 잘 찌는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갱년기에 특히 문제가 됩니다. 통계를 보면 갱년기 여성 10명 중 무려 5~6명이 이런 수면 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갱년기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 가장 많은 호소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오늘은 왜 수면이 갱년기 다이어트의 핵심 축인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평소에는 아침에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우리를 깨우고 밤에는 내려가서 잘 자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리듬이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밤이 되었는데도 코르티솔이 낮처럼 높게 엉뚱한 시간에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몸에 비상이다, 에너지 모아두고 지방을 쌓으라는 신호가 갑니다. 특히 내장지방, 뱃살 부위에 쌓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은 식단을 잘 하셔도 뱃살이 잘 안 빠지는 경험을 자주 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연구가 정확히 이걸 보여줍니다. 체중이 안 변해도 잠만 줄여도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갑니다.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처리하는데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지방이 더 잘 쌓입니다. 갱년기에는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거기에 수면 부족까지 겹치면 같은 음식, 같은 운동, 같은 단식을 해도 효과가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식욕을 조절하는 두 호르몬이 있습니다. 배고픔 신호를 보내는 그렐린, 포만감 신호를 보내는 렙틴. 잠이 부족하면 이 신호가 흔들립니다. 평소보다 더 배가 고프거나 평소보다 덜 부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잠 못 잔 다음 날 달달한 게 유독 당기시죠?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호르몬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수면 부족이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망치는 메커니즘입니다. 갱년기에는 여기에 하나가 더 얹힙니다. 이 편에서 안면 홍조가 사령탑이 흔들려서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안면 홍조가 밤에도 일어납니다. 야간 발환입니다. 갱년기 여성의 80% 정도가 안면 홍조나 야간 발환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다가 화끈거려서 깨고 땀에 젖어서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는 것이 매일 밤 반복됩니다. 그러면 코르티솔, 인슐린 저항성, 식욕 호르몬 교란이 다 같이 따라옵니다. 수면 부족이 갱년기 다이어트를 무너뜨리는 방식은 3가지입니다. 첫째, 코르티솔이 올라가 뱃살이 쌓이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둘째, 인슐린 저항성이 직접 올라가 같은 식단도 더 살이 찌는 몸이 됩니다. 셋째, 식욕 호르몬이 교란되어 다음날 식욕 조절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갱년기에는 야간 발환이 수면 자체를 분절시켜 이 3가지를 매일 밤 반복시킵니다. 갱년기 불면은 단순히 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령탑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고 그 흔들림이 다이어트 전체를 같이 무너뜨립니다. 갱년기 불면을 풀어가는 데는 3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첫째, 수면 환경을 정비하는 것.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카페인은 오후에 제한하세요. 특히 갱년기에는 침실 온도를 좀 더 시원하게, 이불도 가볍게 하시는 게 야간 발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밤에 중간에 깨서 잠이 안 올 때 답답하다고 침대 위에서 스마트폰을 켜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안 그래도 흔들리는 사령탑에 불을 지르는 격입니다. 블루라이트가 뇌를 완전히 깨워버리거든요. 차라리 잠이 오지 않을 때는 과감히 침대 밖으로 나오세요. 거실의 어두운 곳에 편하게 앉아 계시다가 다시 졸음이 밀려올 때 침대로 들어가시는 게 사령탑을 속여 다시 잠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시기와 함께 가는 것.
늦은 시간에 정제 탄수를 드시면 혈당이 출렁여서 새벽에 깨실 수 있어요. 저녁은 가볍게, 단 음식은 피하고 단식 시간을 잘 지키시면 수면 질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사령탑 자체를 안정시키는 것. 위에 두 가지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사령탑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1000년 전부터 갱년기 불면에 대한 처방을 체계화해 왔어요. 이 부분은 체질과 증상에 따라 처방이 완전히 달라지는 영역이라 다음 마지막 편에서 큰 그림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편, 5편, 오늘 6편에서 탄수 조절, 간헐적 단식, 수면을 하나씩 풀어드렸는데 이 세 가지는 사실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입니다. 탄수화물을 조절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새벽에 깨는 일이 줄어들며 수면 질이 좋아집니다. 단식 시간을 지키면 인슐린이 안정되고 코르티솔도 같이 안정되면서 수면이 깊어집니다. 잠이 잡히면 식욕 호르몬이 정리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함께 잡힙니다. 하나만 해서는 효과가 약합니다. 세 가지가 같이 돌아가야 사령탑이 안정됩니다. 다음 편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 7편입니다. 지금까지 풀어드린 모든 이야기를 한의학이 어떻게 오래전부터 정리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의 리셋 다이어트가 되었는지 큰 그림으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자다가 깨는 날이 일주일에 며칠이나 되시나요? 숫자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전주 W 한의원 박승현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